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낭패감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생을 다 했구나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2024년 장기 이식 대기자가 처음으로 5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신장 이식 대기자만 3만 5천여 명, 전체 6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장기 기증자는 단 3,931명.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늘고 있는데 장기 기증 희망자는 감소한 겁니다. 장기 이식은 생명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더 활기차고 나은 삶의 질까지 선물해 드리는 것 같거든요. 저희 단순히 이제 생명이 연장되는 시간만 선물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족에게 일상을 회복해 드리고 행복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성을 선물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예기치 않게 멈춘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집니다. 한 명의 기증자는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이 이토록 많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숭고한 나눔으로 이어가는 장기 이식. 생과 사의 경계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온 이식외과 전문의 오종욱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뇌사 장기 기증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오종욱 교수, 무슨 일일까요? 뇌사자가 발생하여서 그 뇌사자분의 기증된 장기가 우리 병원의 환자한테 선정이 되어서 장기 구득 출장 수술을 가고 있습니다. 뇌사 기증자가 발생하면 적합성과 의학적 응급도 등을 따져 수혜자가 선정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장기 이식팀이 출동하죠. 수혜자에게 장기를 연결해 줄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의 술기도 복잡하고 출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많고 손발이 잘 맞는 팀 단위 수술이 되고요. 하지만 이 기회가 모든 환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수만 명이 이식을 기다리는 지금 장기를 기증받는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굉장히 운 좋게 기증을 받은 장기를 선정받게 되신 것이고 생명을 이제 이어받게 되시는 정말 귀한 상황인 겁니다. 기증받은 장기가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환자는 이미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이어주는 장기는 바로 간인데요. 간을 제거하고 있는 이제 수혜자분의 간을 다 제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요 새로운 장기가 들어가서 환자분의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혈관을 연결해 드리는 거죠. 혈관을 연결해서 다시 순환을 일으키고 이 장기가 다시 우리 수혜자분의 몸속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또 이루어집니다. 손상된 간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기증자의 간이 자리합니다. 혈관이 하나씩 이어지며 새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의 결심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민인식 씨. 신장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면서 투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오고 있는데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이제는 다 생을 다 했구나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좀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당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투석을 하게 되면 생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93년도 1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우연히 콩팥 남아있는 이제 기능을 안 하는 콩팥에서 신장암이 발견이 돼서 이제 신장암에 대한 수술로 신장 적출 수술까지 해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력해지고 모든 희망들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까라는 아주 절망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고.
만성 신부전에 이어 신장암까지 긴 싸움 끝에 붙잡은 마지막 희망은 신장 이식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이식지원센터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식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장기 이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기를 이식받는 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와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증 문화를 바꾸기 위해 직접 나섰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신라 같은 희망을 키우기 위해 장기 이식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데요. 기증 문화가 아주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앞에 못했던 그런 생활들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미로 이식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서 좀 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구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식이나 심장이식, 폐이식 같은 분들은 생명을 다투면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못 받으시면 돌아가시게 되고, 신장이식은 투석을 받으면서 장기간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신장이식 환자들은 점점 쌓이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35,000명 중에 뇌사자 발생 건수는 400건밖에 1년에 안 되니까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가 신장 이식을 받게 되고, 다른 유럽의 많은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장기 기증이 많이 더 활성화돼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환자들이 새 생명과 시간과 그리고 가족들과의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을 좀 선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병원에서 콩팥 이식을 기다리시던 분이 다른 병원에 발생한 뇌사자분의 콩팥을 배당받게 되어서 그 다른 병원으로 우리 병원 환자에게 이식해줄 콩팥을 구독하러 지금 이제 출장 수술을 가게 됩니다. 기증자와 수혜자의 상태가 매번 다르기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항상 뇌사자는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코디 선생님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노스라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우리 뇌사자를 배당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우리 코디 선생님이 우리 병원 수술방과 이제 환자와 보호자들한테 다 연락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환자를 급하게 입원시키고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장기를 구독하러 갈 준비까지 하고 팀을 꾸리는 그런 여러 가지 연락을 돌리고 환자를 파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뇌사 장기 기증이 확인되면 기증자와 수혜자 동시에 수술 준비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장기를 구독하고 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마취과 교수님께서 환자분 마취랑 수술 준비를 다 해놓으실 거고요. 기증자는 전국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비행기와 기차, 구급차를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장기는 잘 적출해서 가지고 왔고, 그 장기를 이제 우리 환자분한테 이어 붙여 드려야 되는데, 그 배를 열어서 이제 환자분 배를 열어서 장기를 넣을 만한 공간을 만들고, 이제 환자의 대퇴동맥, 대퇴정맥에다가 그 혈관끼리 문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혈관을 다 박리해 놓고 이제 이어 붙일 준비가 다 되면 이제 가져온 장기를 꺼내서 붙이기 좋게 다듬을 예정이고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신장이 이식되면 오랜 투석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공간에 키드니가 위치하게 되고 동맥이랑 정맥을 여기에 연결해주면 이 환자분한테 생착되게 되죠. 콩팥 정맥이고요. 요게 콩팥 동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지금 지방질들은 다 제거해서 혈관이랑 콩팥만 남기고 이어붙이기 좋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정리가 되면은 이제 환자분한테 연결해 드릴 겁니다. 차갑게 멈췄던 장기에 다시 따뜻한 혈액이 흐릅니다. 간절했던 새 생명을 선물 받는 순간 1%의 기적이 지금 현실이 됩니다. 콩팥이 다시 이제 기능을 잘 살아나는데 최대한 빨리 이어 붙여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관 문합할 때 좁아지지 않는 거, 그리고 요관 문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좁아지거나 막히지 않게 조심하는 거, 그거를 제일 조심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신부전이 있었던 윤하늘 씨. 40대란 젊은 나이에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 3회 투석 없이는 일상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데요.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고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심장 질환이 급격하게 내려갔다더라고요. 원래 콩팥 기능이 좀 안 좋은 상태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이렇게 많이 드시던 상태였고, 그래서 약물로 인한 신장 손상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랑 당뇨 때문에 혈관이 안 좋아서 입었던 신장 손상이 더해져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일주일에 3번씩 이제 3일을 갔었거든요. 그걸 갔는데 제 일상생활이 조금 없어요. 왜냐면 투석을 받고 이제 온 날은 조금 힘이 들어요. 그럼 이제 와서 쉬어야 되고, 그 다음날 일상생활을 좀 하면 또 그 다음날에 또 가야 되니까. 다행히도 이제 콩팥이 금방 배당을 받게 돼가지고 투석 시작한 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4달 만에 운 좋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된 케이스예요. 언제든 병원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늘 근처에 있어야 했던 나날들.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이식 확정 연락. 그 소식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당연히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 몸도 많이 붓고 이제 혈관도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수술하자 했었는데 그런 거 잡기도 전에 다행히 콩팥이 나와가지고 빠르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너무 좋아요. 수술도 잘 해주시고 진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했는데 지금 제가 일상생활을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콩팥을 이식해드리고 나서 직후나 이제 짧은 시간 만에 생기는 거부 반응을 제일 조심하는데, 그런 시기는 이미 잘 지났고요. 벌써 수술한 지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감염에 많이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감기나 독감도 면역 저하 환자한테는 아주 큰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나 환자분의 체질에 맞는 이제 면역 억제제와 그 적당한 농도를 찾아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수치가 떨어진다는 건 이식된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일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컨디션이 이제 다 돌아와서 이제 직장을 다시 일을 하게 됐어요. 육아부터 일까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하늘 씨. 삶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아픈 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됐고 일상이 주는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신랑한테도 참 고맙고, 제가 그때마다 증상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바로바로 교수님이 처방을 해주시고 하셔서 지금도 늘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식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모두 병원 관계자님들한테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학 교수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김성환 씨.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지만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에 돌아오면 또 극도의 피로감이 들어서 이제 몸이 왜 이러나 계속 이제 의문을 가졌는데 악성 빈혈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자 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 결과 단순히 빈혈로 진단하기에는 좀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서 검사 결과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정지 위험과 함께 만성 신장질환 5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응급으로 투석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생각. 학생들하고 야외로 이렇게 답사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전혀 불가능해지고, 당연히 이제 가족들에게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려워지고, 실제 몸도 힘들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거기서 오는 좀 낭패감 이런 것들이 저를 엄청나게 양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서 심신이 정말
엄청 이제 지쳐 있었던 뭐 그런 시기가 딱 진단 받았을 때 그런 시기였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며 생활 반경이 극도로 좁아졌고 피부색이 변하고 빈혈과 근육 경련까지 이어진 상태. 그렇게 투석 생활을 이어가던 중 신장 이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좀 상태가 안 좋은 뇌사자였어서 콩팥도 그만큼 죽어가던 콩팥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이렇게 이식해드리고 나서 소변이 콸콸 나온 게 아니고 소변이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절해 있는 콩팥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재기능을 할 때까지 투석을 돌리면서 기다렸던 케이스고요. 투석을 돌리면서 얘가 깨어날 때까지 이 콩팥을 잘 보살펴주고 얘가 깨어나서 기능을 하면서부터 이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신기능 수치도 잘 떨어지고 혈액 내 노폐물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 이식된 신장이 환자 몸에 잘 안착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다행히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이렙트가 우리한테는 지금 제일 주된 약이 되는 거고요. 스테로이드는 이제 하루 한 번 먹는 걸로 줄일 거고 오메가3 빼고 약물 농도에 혹시 변화 오는지는 우리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후에 한 번 더 와가지고 보는 걸로 하고 그거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한 달마다 뵙는 걸로 할게요. 말기 신부전 당시 8까지 치솟았던 수치가 이식 후 1점 후반까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수치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는 건 이식된 신장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제가 엄청 불안해할 때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저를 평생 지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네. 예. 기억하시죠? 예, 예. 기억하신다고 해야 되죠? 네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위안도 되고 네. 용기도 주고 그다음에 같이 평생 가면서 제가 책임져 드리고 그리고 환자분도 너무너무 관리를 잘 하시니까 이제 귀한 콩팥 받은 거 이렇게 아껴서 잘 써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앞으로 평생 잘 관리해 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죠. 예. 이식 받은 신장은 정말 아껴서 잘 써야 되는데요. 환자분들마다 이제 치료에 잘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원래 생활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김성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30년, 20년, 30년 동안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투석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줬는데요. 점점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빼앗겼던 신체 활동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실제 진단을 받을 때의 제 몸 상태를 점수로 매기면 한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 그 정도 점수였다면 투석 치료를 하면서는 한 40점 정도까지 50점은 안 되면 40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식을 받고 난 뒤에는 최소 80점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100점 만점에 120점 정도 되는 그런 몸 상태와 정신 상태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턴 세심하게 내 몸을 관리해야 하는 숙제는 남았지만 다시 찾은 일상은 매 순간이 감사이고 행복입니다. 아참, 면역 억제제 잊지 않고 복용해야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 사랑을 바탕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신 거기 때문에 가장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보고 제가 평생 그분께는 감사를 드리면서 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는 선택. 떠나니가 남긴 선물은 남겨진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의 기적이 더 많은 이들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장기 기증을 하기 전에 예우나 이런 것들을 그 병원의 직원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코노스 같은 이제 나라에서 나온 정부기관 코디네이터 선생님들끼리께서 이제 책임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정말 엄숙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장기 구독을 진행하고 예우를 다 하거든요. 그 장기 기증을 하면 이렇게 예우를 받지 못하고 홀대받는다는 거는 정말 큰 오해라서 빨리 그런 오해가 개선되고 이렇게 나라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뇌사자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하고 경건하게 수술을 진행한다는 게 충분히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